자, 이제 계속해서 그 가군동량 보존에 대한 예가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어, 지금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균일하게 있는 균일한 질량 m이고 길이가 l인 막대. 그럼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은 12분. 여기 친절하게도 좋네. 그래서 여기서 질량 m인 총알을 이 막대 끝을 향해서 각도를 세타를 이루고 여기 딱 이렇게 총을 딱 쐈더니 여기 딱 달라 박혀 붙었다 이거야. 박혀 붙은 다음에 이게 돌아가는 전체 붙어 있는 그거 돌아가는 회전 마지막 회전 속도가 오메가라고 하면 그럼 처음에 이 총알은 얼마만한 속력으로 막대와 부딪혔을까? 최종 각속도가 아니라 문제가 다음 것 같은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여기 충돌 문제인데 완전 비탄성 충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보존을 쓸 수는 없고 그렇지만 운동량이 보존되듯이 비탄성 충돌에도 각운동량은 보존되는 거죠. 그럼 각운동량을 보존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각운동량은 처음에 각운동량은 이게 정지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V라고 움직인다고 하면 이 개의 각운동량은 충돌하기 전에는 순전히 총알에 의해서 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기 바로 직전이면 R 곱하기 R 크로스 P. 근데 P와 R과 P 사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사인을 쳐면 사인 세타랑 같죠. 그래서 처음에 각운동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길이 2분의 L 2분의 L M V 사인 테타. 그죠? 그럼 마지막에는 I 곱하기 오메가인데 회전 관성을 구해야 되죠. 회전 관성은 12분의 1 ml 제곱에다가 요거 중심으로 하면은 m l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ml 제곱이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2분의 l mv 사인 테타는 12분의 l 제곱으로 묶으면 m 플러스 3m이에요. 따라서 l을 없애고 하면은 v는 밑으로 나눠주면 6m 사인 테타분의 m 뭐가 이상한데? 오메가가 빠졌네. 그죠? 오메가가 줄였으니까 m 플러스 3m l 오메가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총알이 박힌 여기는 이제 마치 우리 지난번에 그 탄성 진자처럼 우리 이번에는 뭐냐면 이 물리진자에 요게 이렇게 부딪히면 처음에 질량 m인 게 v라는 속도로 오는데 마지막 부딪히고 박혔어요. 박혔을 때 요게 박힌 순간 움직이는 게 각속도가 오메가로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 이때 처음 오는 속도가 얼마야? 처음 들어오는 속력이 얼마냐? 그럼 이것도 뭐 중력이 작용하고 하지만 지금 충돌은 완전 비탄성 충돌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충돌 직전 직후에는 바로 가운동량이 보존되니까 그때는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바로 작용하려면 너무 시간이 적으니까 우리 그때는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걸 쓰면 되겠죠. 그럼 요걸 회전축으로 하면 처음에 가운동량은 이거밖에 없네. 처음 가운동량은 M, 이 길이가 얼마야? L이라고 합시다. 길이가 L, MLV야. 마지막은 I 곱하기 오메가 라고 놓고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I를 구해야 되는 게 문제네. I는 막대는 질량 중심에 대해서는 12분의 1 ml 제곱인데 평행축 정리에 의하면 m 2분의 1, 4분의 L 제곱. 다음 것 맞나? 그렇지. 다음 것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라지 m이지. 소리. 탄환은 m이니까 ml 제곱. 다음 것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 12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더하면 이게 12분의 3, 이게 12분의 3분의 m 플러스 m L 제곱. 따라서 3분의 m 플러스 m L 제곱 오메가가 되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면 양변에서 L을 없애면 V는 3m분의 m 더하기 1 L 오메가.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죠. 좋았어. 이건 또 뭐야? 균일한 막대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게 처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제로의 속도로 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축에서부터 D만큼 떨어진 것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질량 M짜리가 속도 V로 다가와서 딱 달라붙었어. 달라붙으면서 이 막대가 정지했다고 칩시다. 이걸 만족하는 조건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비탄성 충돌을 했는데 가운동량이 보존됐죠. 가운동량이 보존되는데 정지했을 때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들어왔을 때의 가운동량과 정지하면 0이니까 이게 전체가 도는 거의 가운동량을 크기가 같으면 되겠네. 방향은 반대니까. 그러면은 요거의 탄환이 오는 거의 가운동량은 MVD죠. 아래로 이렇게 오른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의 가운동량은 I 곱하기 오메가잖아. 그때 I가 얼마야? 12분의 1 M L 제곱 오메가 제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요 조건을 만족하면 와서 부딪히면서 딱 달라붙으면 정지한다는 거죠. 뭐 쉬운 문제네. 그 다음에 이거 난 이런 문제를 좋아해. 뭐냐면 지면에 실패 C를 감아놓은 실패 원통이죠. 속이 꽉 찬 원통이라고 합시다. 요 한쪽 끝에서 요거를 요렇게 외부의 힘으로 FF이라고 하는데 쉽게 그냥 F라고 합시다. F를 가해서 이게 굴러가게 하려고 해요. 굴러가게 하려고 하면 이물체에 그러면 작용하는 마찰력이 얼마냐? 이게 뭐 주어진 게 하나도 없죠. 여기 질량이 m이고 반지름 r이고 이게 회전관성이 원통이면은 2분의 1 mr 제곱이라는 거 회전관성과 여기 지금 외부에서 주어진 힘만 주어졌어. 이걸로 마찰력을 구하래. 난 이런 문제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그런 문제 어떻게 풀지? 그럼 여기 작용하는 마찰력은 어떻게 되나?
마찰력이 없으면 이게 그냥 쭉 미끄러질 텐데, 마찰력이 미끄러지는 거를 막나? 어디 봅시다. 마찰력이 되면 마찰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나 이쪽으로 작용하나 원래 가만 놔두면 미끄러지는데 가만 놔두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미끄러지려고 하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그냥 굴러가니까 이쪽으로 잘 못 가게 하나? 이쪽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정지해서 이렇게 갈 텐데 이렇게 굴러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작용하면 되겠네. 방향이 확실하지 않죠? 내가 굉장히 더듬지? 이렇게 방향이 확실하지 않아. 그럼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마찰력이 어디 있을까? 마찰력. 근데 우리 이거 이렇게 돌아가면은 틀림없이 돌아가는 힘과 돌아가는 토크를 계산해서 각운동량에 대한 운동 방정식, 회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마찰력이 있으면 마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방향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요점을 중심으로 돈다고 쳐. 그럼 마찰력에 의한 토크는 없죠. 순간적으로 이거 정지하고 있으니까 요점을 자꾸 쳐. 그러면은 요점을 중심으로 한 회전 관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질량 중심에 대해서 한 거에다가 뭐냐면 평행축 정리하면 다음 것 같이. 이게 근데 2분의 1 mr 제곱이죠. 이게 뭐냐면 2분의 3 mr 제곱. 요거에 의한 토크는 F에 의한 토크는 F에다가 ER을 곱한 건데 이게 뭐냐면 IP 곱하기 알파지 뭐. 그죠? 그럼 이게 IP가 얼마야? 2분의 3 mr 제곱 곱하기 알파야. 그래서 알파는 2분의 3 mr 제곱 2배 fr 그러니까 4배 f 나누기 3mr이네. 따라서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r 곱하기 알파네. 그러니까 4f 곱하기 3m이죠. 그럼 마찰력이 어디로 작용한다고 칠까? 마찰력이 지금 아까 보면 그냥 하면은 미끄러져야 되는데 미끄러지지 않 마찰이 없으면 쭉 잡으면 미끄러져서 쭉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하니까 이쪽으로 작용한다고 치면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 이렇게 잡아서 값이 음수가 나오면 그 반대 방향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전체 그러면 요 질량 중심 이제 이 물체 병진 운동을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F 마이너스 F가 M짜리가 ACM이래. M 갑자기 왜 스몰 M으로 됐어? M ACM이. 그럼 이게 얼마냐면 3분의 4F네. 그러니까 F는 마이너스 3분의 F죠. F 이쪽으로 가는 걸 뺀 건데 이게 MACM이야. 그러니까 F는
마이너스. 다음 것이 주어지네. 그러니까 지금 F가 지금 어떻게 되나? 이쪽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3분의 F가 작용합니다. 마찰력이. 그렇죠? 나도 헷갈리는 문제였어. 다음 같이 풀면 된다 이거야. 이게 다렸네.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풀려고 했지만 그건 이제 좀 기니까 우리 문제만 너무 푸는 건 복잡하니까 우리 사실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 했었냐 하면 볼링공을 처음에 그냥 딱 놨을 때 여기 문제가 있나? 문제만 설명하고 볼링공을 딱 놨을 때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굴러가지 않고 쭉 미끄러지다가 마찰력 때문에 점점 속도가 줄어들면 이게 운동 마찰력이 점점 이게 가다가 굴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다가 굴러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이만큼 됐을 때 질문은 처음에는 미끄러져 가다가 굴러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굴러가기 시작할 때는 속도가 얼마냐? 그럼 굴러갈 때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그런 거는 좀 복잡한 문제니까 우리 그 문제를 우리 일반 물리에서 다루기에는 좀 복잡하니 우리 그건 나중에 고급 문제를 풀 때 내가 이런 수준의 여러 가지 고급 문제를 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를 풀 때 그때 고급 문제 풀이 과정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주제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 챕터가 뭐야? 다음 챕터가 뭐냐 하면 이제 평형과 탄성에 대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물체가 지금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거예요.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우리 가장 일반적인 물체 운동은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 운동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은 질량 중심의 운동량의 변화가 외부에서 작용한 모든 힘의 합과 같다. 또 각운동량의 변화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토크의 합과 알짜 토크와 같다. 우리 다음과 같은 게 일반적인 강체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 작용하는 알짜 힘, 다시 말하면 모든 힘을 합한 거, 그 다음에 토크를 모든 게 합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당연히 dLdt가 다음과 같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량 중심의 속도가 일정하고 각 운동량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 운동량이 보존되고 전체 운동량이 보존되는 시스템이죠. 보존된다고 해서 정지하고 회전하지 않는 건 정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거죠. 일정한 값을 가지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평형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조금 아까 말한 아주 특별한 경우 평형 조건을 만족하면서 속도도 0이야. 그리고 각운동량도 0이야.
우리 이거는 일정한 경우에 대한 특별한 경우죠. 우리 이거를 특별히 정지하고 있으니까 정적 평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물체, 어떤 물체, 여러 가지 막대나 뭐 여러 가지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과 알자 토크가 0이 될 경우 그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그런 걸 이제 평형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어야 하는가를 보는 게 이번 장의 내용에서 다룰 내용인데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